네, 안녕하십니까. 조금은 늦지만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는 양우석 TV입니다. 그리고 약간은 좀 재미도 없기도 하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의 소년이 소년에게로 정해봤습니다. 예, 책이 있습니다. 오늘 책 소개도 약간 하게 되었습니다.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책이 되겠죠. 예, 저자는 한강 작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채식주의자인 한강 작가의 작품인 소년이 온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예, 작가 한강이 이탈리아의 권위 있는 문학상인 말라파라테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2017년 10월 1일이에요. 우리 채식주의자로 많이 알고 있죠. 맨보크상으로 그죠? 알려졌는데 이 상도 받았네요. 예, 말라파르테 문학상 측은 올해 수상자로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의 한강을 선정했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예, 이 상은 쿠데타의 기술, 망가진 세계로 잘 알려진 이탈리아 작가 크루치오 말라파르테를 기리기 위해 1983년에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탈리아 문학계 거장 알베르토 모라비아의 주도로 창설됐고요. 뛰어난 작품으로 세계 문학의 활력을 불어넣은 외국 작가들에게 주어집니다. 한강의 2014년 작품인 소년이 온다는 5.18 광주 민중항쟁을 배경으로 계엄군에 맞서다 죽음을 맞게 된 중학생 동호와 주변 인물들의 참혹한 운명을 그린 소설로 이탈리아 출판사 아델피에 의해 인간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아티 우마니라는 제목으로 이탈리아에서 출간됐습니다. 예, 제가 오늘 여기 관심을 두고자 하는 방점은 중학생 동호입니다. 이 중학생 동호에 대해서 오늘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자 합니다. 이 중학생 동호라고 나왔던 친구가 실제적으로 어디에 나왔냐면은 이번 서울신문에서 특집으로 나온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이 소년에게 5.18 광주 민주운동 청소년 희생자 이렇게 보이시죠? 예, 1980년 5월 광주에서 소녀가 숨졌다. 다 자라지 못한 그 작은 몸은 수없이 많은 총알과 대금이 관통했고 죽음은 군합발에 짓밟혔다. 아이들이 죽어야 하는 이유 따위는 없었다. 삼촌 가게에 일하러 가던 19세 소년 노동자는 대금에 찔렸고 공부하다 귀가하던 고2 남학생은 매복한 군인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아픈 사람 살리겠다고 헌혈에 나선 17세 여고생은 총에 맞았고 11살짜리 소년은 묘지 근처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사망했다. 서울신문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희생된 10대 청소년들의 발자취를 정리했다. 광주 민주화운동 기록관에 공개한 검찰의 금시조서와 사망진단서를 확인했고 국군 보안사령부가 작성한 광주사태 관련 사망자 명단과 광주사태 사망자 금시 결과를 국가기록원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 확인했다. 구술 기록을 확인하면서 연락이 닿은 유족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어떤 죽음이 억울하지 않을까? 하지만 아이들은 특히 그랬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인 윤시을은 그렇게 40년간 말할 날이 없었다. 예, 여기 총 36분의 그 당시 청소년들이 되겠습니다. 예,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에 나왔던 주인공 인물은 바로 문재학 당시 학생입니다. 광주 1고 학생입니다. 예, 광주 상고죠. 예, 죄송합니다. 광주 상고 학생이 3명이 사망했습니다. 내려오면은 여기 안종필 학생이 보입니다. 광주 상고 1학년. 그리고 광주 상고 1학년 이성기 학생이 되겠습니다. 이 세 학생은 한강 작가의 아버님인 한성원 선생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3명 다 제자들이었고요. 여기 있는 문재학 학생 열사는 한성원 선생님이 같이 살았던 집의 학생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죽었고 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김경환입니다. 19세 충주 11년생이네요. 상업 점원이었다고 합니다. 사망의 시는 5월 22일 전남 어대병원 혹은 로타리. 예,
청항구분은 타박사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감추기 위한 구분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배 자상세고 두부 자상 좌측 견갑부 맹관 총상이 되겠습니다. 맹관 총상이라는 것은 총알이 들어가서 나오게 되면은 관통이 되는데요. 맹관 총상이란 말은 체내에 총알이 박혀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0.5mm, 0.5에서 0.5mm의 구멍이 나 있다는 이야기 되겠죠. 이 부분이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타박사로 속였던 겁니다. 그래서 삼촌집에서 점포로 가는 길에 피격을 당하셨습니다. 여기 금시 내용이 보면은 타박사로 되어 있습니다. 비고 설명이 있고 사진도 있는데 사진이 좀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사망 진단서에 보면은 좌견갑부 맹관 총상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예, 총알이 맞아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 되겠죠. 여기서 보이고 있네요. 0.5 곱하기 0.5cm의 맹관 총상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잘 보이시죠? 예.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김기훈 송원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사망장소는 불상이고요. 총상입니다. 22 시위 나간 뒤 실종, 2001년 유전자 감식으로 신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밑에 부분은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15세 서광여중 3학년 65년생이었고요. 전남대 정문 앞에서 N16 총상입니다. 좌측 골반 맹관 총상. 예, 엉덩이 쪽으로 총알이 박혀 들어갔다고 할 수가 있겠죠. 외출 중 계엄군의 수하에 불응하다가 피격 당하셨습니다. 김병년 18세네요. 제주생이었습니다. 광주 북구 두암동 소재 보리밭에서 좌측 흉부, 이 또 맹관상입니다. 총상이네요. 귀가죽 유탄으로 피격당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알 수 없는 사실이겠습니다. 김무열 17세 조대 부중 3학년 광주 동구 지원동 소대부락 뒷산에서 M16 총상 당하셨습니다. 다발성 총창이 보이네요. 흉부 상부 절단 추정. 예, 완전히 절단됐답니다. 위 상처가 심한 부피로 사회 및 상해 수단 규명 불능, 목이 잘려나가고 없었음, 가슴도 한쪽 팔도 떨어져 나가 밑에 사타구니 점으로 신원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시위대 차량의 승차에 시내를 다니다 총을 들고 군인을 추격했다는 이유로 사살되었다. 24단 26년대 성명불상 군인이 진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마 시신 다리인 것 같습니다. 김성후 19세 공원입니다. 노동자였겠죠. 광주 서구 송화동 집 앞에서 M16 총상, 흉부 관통 총상, 가슴에 총이 뚫고 나왔네요. 우측 배부에 오른쪽 배 부분에 맹관 총창 두 곳이 으로 사망하셨습니다. 김영두 17세 알루미늄 세시공이었네요. 전남 나주 영산포업 대형동 버스 정류소 차량 사고입니다. 차량이 뭐 때문에 그랬는지 내장 손상 실혈사 피를 많이 흘려서 죽었다는 얘기 되겠죠. 영암에서 광주로 가려고 시위 차량 타고 가다 남평에서 차가 전복이 돼서 추락사하셨습니다. 김원봉 14세 무등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전남도청 앞 M16 총상, 후경부 총상, 후경부는 머리 뒤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좌전 두부 좌상, 외출 중 사망. 여기 나와 있죠. 직접 사연이라든지 나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예, 여러분도 서울신문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춘래
예, 공원이었습니다. 1심 방직 광주동구 지원동에서 M16 총상입니다. 전신 다발적 총상 8곳에서 총상이 발견됐습니다. 동료 고용자와 고향 화순원 가는 길에 시민군 버스 탑승 지원동 주남마을 지나다 계엄군의 무차별 사격에 사망하셨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자주 노는 부분이죠. 여기 부분 주남마을에서 지나가 무차별 사격 받아가지고 계엄군끼리 저거들끼리 싸우다가 5인 사고가 나가가지고 무차별 사격을 했던 겁니다. 김평용 17세 살레시오고 2학년 광주남구 송암동 기타 총상 우측 덕골부 우측 상박부 자상 우측 좌우족 관절부 관통 총상 완전 발 쪽에 다 총알이 뚫고 지나가기로 되어 있네요. 시험 준비차 영암에서 돌아가다 매복 군인의 피격 복숭아뼈 총 맞고 자전거에서 떨어지자 대검으로 피격 병원 입원 중 사망하셨습니다. 김하목 16세 종업원이었네요. M16 총상입니다. 두부 관통 총상입니다. 머리에 총을 맞고 삽입구라고 하는 것은 이 머리 쪽에 맞은 거죠. 머리에 앞쪽에 맞은 겁니다. 총알이 딱 맞았던 순간에 1에서 2cm였고 사출부 뒤쪽으로 터져 나갔을 때가 4에서 5cm 정도의 머리에서 총알이 뚫고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문민규 학생이었고요. 칼빈 총상대 이게 지금 좀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칼빈 총상이라는 것은 그 당시 계엄군들이 시민군끼리 저끼리 싸웠다, 저끼리 총질해서 이 사고가 나서 우리가 뭐 개입하겠다라고 하는 근거를 만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칼빈 총상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0.5 관통 총상으로 되기 때문에 이 계엄군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소위 말해서 은폐하고 조작하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이지 않겠냐고 하는 것이 이 칼빈 총상이 되겠습니다. 문재학 광주 상구 1학년 전남 도청 안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최후까지 남아있었던 중에 학생 중에 한 명입니다. 3명 중에 한 명. M16 총상 자복부 및 전자경부 관통총상 삽입구 후경부 1.0에서 0.5 사출구 전자경부 6에서 4.0 하악골 분쇄 골자상 하악골이라는 것은 턱이 되겠죠. 턱에 총을 맞아서 완전히 골절해서 사망하신 겁니다. 계엄군 진입시 도청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인 분이 되겠습니다. 민청진 무직이고요. 전남대 부속병원에서 사망을 했고 칼빈 총상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머리에 또 총상을 당했네요. 다음에 박금희 17세 춘태여고 3학년 M16 총상입니다. 헌혈하고 귀가다 중 사망했었습니다. 물론 배에 총을 맞았고요. 그리고 요 부분에 타박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이 바로 금이의 5월이라고 하는 연극에 나왔던 인물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박기현 동신중학교 3학년입니다. 시민관 부근에서 타박사 맞아서 사망하셨습니다. 외출 중 사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용 17세 조대 부고 3학년 M16 총상입니다. 맹간 총상 우대퇴부 관통 총상 계엄군 진입시 도청에서 사망. 이분도 도청에서 끝까지 남으셨다가 사망하신 분입니다. 박인배 자기공이네요. 한일은행 앞에서 M16 총상을 다녔습니다. 당일 아침 10시 공장 나가 5시쯤 총상으로 사망. 이날이 아마도 전남 도청 앞에서 무차별 사격했던
발표했던 그날인 것 같습니다. 박창권 14세 숭이중 2학년 전남도청 앞 M16 총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21일날 5월 21일날 전남도청 앞에서 무차별 사격에 유탄으로 맞아서 돌아가셨습니다. 박현숙 16세 신의여상 3학년 광주동구 지원동 녹동부라 앞에서 M16 총상 7발을 맞으셨습니다. 화순에 시신담을 광고하러 가는 버스에서 매복군인의 외피 습당했습니다. 박광범 11세입니다. 전남중학교 1학년 효덕동 저수지 쪽에서 M16 총상 두부 관통 총상 두개골 좌측 떨어져 나가 저수지에서 모욕하고 귀가 중 총상을 입었습니다. 완전 이거는 알면서도 저격 사격을 한 겁니다. 서종덕 18세 광주교도소 앞에서 M16 총상 광주교도소 군작전에서 사망 신원 불상이었으나 주머니에서 주민등록증 발견 뒷주머니에서 칼빈 탄피 한 개가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된 거지 집어넣는지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손옥래 19세 광주동구 지원동 M16 총상 및 자상 좌유방부 자창 우측 흉부 하악골 좌측 골반부 대퇴부 관통 총상 직접 사인 우흉부 관통 총상 하순에서 시신담을 광고하러 가는 버스에서 매복군인에게 피습당하셨습니다.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안종필 광주상고 1학년 전남도청 16 총상 계엄군 진입시 도청에서 사망. 끝까지 남으신 분 중에 또 한 분입니다. 안종필입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일단 마치고 내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